자, 다음으로는 214페이지에 우리 아테노도루스라고, 네, 아테노도루스라고 214페이지에 이분 뭐 잠깐 또 언급하고, 네. 네, 이분도 뭐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조금은 뭐 디오티무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스승이었고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강조를 했고, 음한 스승이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여가의 필요성을 좀 주창하기도 했다. 네. 여가의 필요성을 주창하기도 했다는 게요. 이게 되게 센세이션한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뭐 워라벨이나 이런 걸로 여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80년대 우리만 생각해도 여가가 중요하다는 얘기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일 많이 해야 된다가 거의 주종이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벌써 이 여가의 중요성을 필요를 주창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야 센세이션이다. 역시 좀 다르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또 카이저 이야기 나오죠. 214페이지에. 카이사르인데 이게 좀 재밌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봤던 거서 한번 이번도 찾아봤는데 카이사르라고 로마 공화국의 정치가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런데 이게 영어로 시저라고 변형이 됐고요. 독일어로 카이저로 변형이 됐고요. 러시아로 차르로 변형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황제라는 의미로 그냥 고유명사가 돼버려요. 일반 명사가. 네. 원래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 정치가가 좀 탁월하게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지내오면서 이런 그냥 보통 명사가 돼버리죠. 네, 시저, 카이저 이런 게 다 황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 때문에 이 말이 또 생겼죠. 이 말이 많이 쓰죠. 루비콘강을 건넜다. 우리가 보통 뭔가 더 이상 뭔가 이거 벌어졌어.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를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루비콘강이 뭐 그 로마 그쪽에 있는 아주 좀 작은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합종연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를 보다 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뭉치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다시 뭉치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계나 요즘 뭐 회사 비즈니스계에도 합병했다가 또 했다가 사람 뽑았다가 잘랐다가 하듯이 역사는 이렇게 합종 연행의 영속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뭉쳐지고 저 사람을 무찌르려고 뭉쳤다가 또 갈등했다가 또 이렇게 밀어냈다가 네. 전쟁의 역사가 우리 삶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너다 이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한번 찾아봤고요. 말했듯이 루비콘강을 건너다 이 카이사르의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 하면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세 명이 동맹으로 삼두 정치를 했다가 이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하고 좀 갈등하면서 이게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카이사르가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이 루비콘강을 이제 건너는 순간에 원정을 떠났다가 루비콘강을 건너는 순간에 쿠데타로 명명이 돼요. 쿠데타가 명명이 확정지어지면 성공하면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반역하면 반역죄로 이제 죽는 이 두 가지 운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건너죠 이 루비콘강을. 근데 당연히 이제 그래서 성공을 해서 이제 로마 1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또 카이사르가 좀 재밌는 게 카이사르는 왕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려 이제 1인자가 됐지만 왕이 되려고 하다가 원로원 귀족과 그 카이사르 양아들 브루투스하고 약간 갈등해서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 죽어요. 이 카이사르가.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카이사르가 이제 딱 자신의 양아들을 보면서 유명한 말이 이게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게 좀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네. 자, 215페이지에 또 아모르 파티 이야기가 좀 나오죠. 아모르 파티라기보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은 수용하자는 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 우리가 이제 스토아 철학 이제 거의 3달, 4달째 하다 보니까 뭐 이건 너무 많이 배웠죠. 아모르 파티가 어떻게 보면 스토아 철학의 그냥 근간이죠. 운명을 받아들인다. 어떠한 운명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2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유령 나오는 얘기가 그냥 좀 나오더라고요. 유령이 나오자 고개를 힐끗 돌리고 글을 쓰는 동안에는 집중해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다시 펜을 들었다. 이 철학자 아테노도루스가 유령의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다시 묻어주었다. 그 후로 유령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제 이 문장 때문에 한번 또 질문이 떠올랐어요. 유령의 장례를 치른 후 유령을 본 사람은 없었다. 왜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자주 나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생을 본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 자신이 현재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조상을 한번 잘 모셨는데 조상이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216페이지에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미신에 꽤 의지했고 이성을 중시하던 스토아 철학자라면 그 부감을 느낄 만했다. 이 유령 이야기하고 좀 이어지는 거고
217페이지에 어떤 두려운 사항도 이성과 용기로 해결할 수 있으며 비이성적인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의견이 이성과 용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작용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17페이지에 신께 기도를 드리며 원하는 걸 솔직하고 간절하게 바랄 때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신이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신이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상상하며 말하라. 이게 뭐 유교에서 말하는 신독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잘 행동하라는 거. 신이 항상 쳐다보고 있다. 정말 이 생각. 그래서 뭐 이런 의견. 신이 지켜본다. 신이 내 말을 듣고 있다. 우린 보통 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잘 살아갑니다. 나쁜 짓 안 하고. 인간의 도리, 뭐 양심에 따라 뭐 이런 말을 쓰면서 행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의견이 하나. 자신의 엄청난 이득을 볼 상황 또는 자신이 심각한 손해를 볼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품죠. 가끔씩. 세상은 유연하게 살아야 돼. 고지식하면 안 돼.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자. 범죄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이번 한 단 하고 끝내자. 더 이상 착하게 살 거야. 이게 이제 엄청난 이익을 볼 상황이나 심각한 손해를 볼 때 딱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먹는 거죠. 신이 본다고 생각 안 하죠. 218페이지에 절제, 근면, 차분함을 균형 있게 강조했다. 휴식을 취하라면 소크라테스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종 여가를 즐기며 머리를 식히지 않으면 지나친 압박감으로 오히려 해악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 문장 보다가 어떤 유튜브 잠깐 봤는데 어떤 젊은 스타트업의 창업가 인터뷰가 딱 오버립이 됐어요. 그분이 젊은 창업가인데 운전하다가 터널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더래요. 이게 이제 보통 그 공황장애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스타트업 젊은 창업자 정말 젊었어요. 3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좀 편해지면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순간적으로 난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지? 아,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고통을 막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강민 넌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진짜 낭창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좀 반성하게 됐어요. 야, 저렇게 젊은 창업자가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막 힘든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218페이지에 옥타비아누스 여동생 옥타비아가 아들을 잃었을 때 지금 테오 노도루스가 이렇게 조언했대요.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쁘게 몸을 움직여라. 이를 통해 우리는 부패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마음의 평정인 에우테미아를 찾을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힘든 사람들 보면 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운동이나 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 에우테미오스도 지금 아테노도루스도 하고 있는 거죠. 에우테미아가 결국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프로소케랑 비슷한 거죠. 마음의 평정. 그래서 이런 질문. 왜 몸을 움직이면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될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황제에게 마지막 조언. 아우구스투스 폐하. 화가 날 때면 속으로 천천히 알파벳을 세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세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아까 우리 민 선생님 떠올랐다고 했지만 이렇게 옆에서 멀어지는 객관적인 관조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세라 뭐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근데 화가 나면 왜 일단 이렇게 퍼붓고 싶은 욕망이 생길까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정말 왜 화가 나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을까요? 마음속 응어리 즉 화난 생각이 출구를 찾아야 해서 그럴까요? 왜 화가 날까? 깊게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 결국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화가 날 때 숫자를 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조언이 평범한 사람들에겐 유용하고 황제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언이다. 그래서 왜 범부에게는 유용하기만 하고 황제에게 필수인가 뭐 이런 질문 해보고 싶었습니다.